코스피 2200선이 결국 붕괴됐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며 달러 강세가 또다시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증시 내림세는 멈출 줄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 속 투자자의 피난처가 될 업종은 어딘지 앵커 리포트에서 알아봅니다. 하반기 재개발 뜨거운 감자죠. 용산구 한남 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경과 설계 분야의 거장들까지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감 시즌만 되면 기업인들이 증인 소환에 촉각을 세우는데요. 올해엔 어떤 기업들이 소환될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200선이 붕괴된 2169.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0원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어선 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16일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건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장중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이 위안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7.2 위안이 돌파한 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국내 증시는 위안화가 절하되고 강달러제의 외국인 매도 규모가 확대됐다며 고금리와 고환율 속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하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부진한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깜깜한 증시 속 피난처를 찾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매크로 사이클과 환율 변동성에 덜 민감한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증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번 달 들어 각각 10% 넘게 추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락장 속 투자자들은 하락세를 피할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매크로 사이클과 환율 변동성에 덜 민감한 업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매크로 영향을 덜 받고 성장성이 주목되는 폐배터리 관련주와 전통적인 방어주인 배당, 통신, 금융주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매크로 장세인데 그쪽에서 좀 피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이라서 찬바람 불면은 배당주 담는다고 하니까 그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실제 급락장이 이어지는 동안 폐배터리 관련주인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은 각각 16.16%, 5.67% 상승하며 높은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과 코스피 배당 성장 50은 각각 5.54%, 5.27% 하락하며 다른 종목에 비해 비교적 선방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저점을 낮추는 상황 속 배당주와 경기방어주 역시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말쯤 8%대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9%대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확보와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금리를 9%대까지 올리는 부담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김미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금리 상단이 1.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 연준이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뛴 여파입니다. 이는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곧바로 고정형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미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4.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고했고 한국은행도 발맞춰 올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하늘이 4%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합니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말 8%를 넘어설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계 경기 진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금융채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은 있겠지만 단순히 현장금리 정도로 본다면 앞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 주담대 금리가 9%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 중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전망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수신성 예금이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채 발행을 줄일 여지도 커지면서 되려 금리 인하 여력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합니다. 여기에 이자 장사 비판도 거센 만큼 은행으로서도 금리 인상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롯데케미칼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합니다. 다만 양사의 주가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왜 그런 건지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케미칼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동박을 제조하는 기업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르면 오는 10월 초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수 대상은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사장이 보유한 지분 53.3%입니다.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소식에 양사의 주가는 오히려 휘청거렸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일진머티리얼즈는 각각 7.86%, 8.6%씩 떨어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인수대금이 시장 예상치 대비 높다는 평가와 자금 유출에 대한 할인 이슈 등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불안정한 증시 주변 환경 등 매크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롯데케미칼이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같고요.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이런 종목들이 같이 많이 하락하면서 일진머티리얼즈도 변동성을 키우면서 하락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한편 이번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는 글로벌 전기차 소재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신동빈 롯데 회장이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는 13%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SK 넥실리스에 이어 2위 업체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인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조에서 3조 원을 더 투입해 해외 추가 공장 증설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환율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회사는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고 증설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와 수소 에너지 분야에 각각 4조 원과 6조 원을 투자할 방침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평가 요인들은 유효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올해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 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각사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안하는 한편 글로벌 설계사와 월드클래스 거장들과의 협업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강물이 흐르는 듯한 혁신적인 외관과 최고급 호텔을 보는 듯한 스카이 라운지까지
한남이구역 수주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최고급 디자인으로 조합원 눈길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우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서밋을 적용해 한남 서밋이라는 단지명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함께 남산의 능선이 주는 부드러움과 한강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외관 디자인에 담아냈습니다. 조경에는 세계적인 조경 설계 그룹이자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스토스 그룹이 참여합니다. 롯데건설은 단지명을 르엘 팔라틴으로 제안하고 최고급 호텔 수준의 설계와 주거 공간을 선보이겠다는 의미에서 베터된 호텔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호텔을 전문적으로 설계한 글로벌 설계그룹 HBA를 비롯해 9명의 월드클래스 거장들과 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경 설계에는 디즈니월드 조경 설계에 참여한 미국 SWA가 참여합니다. 두 건설사의 디자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합에선 이들이 내걸 조건도 관심사입니다. 한남 2구역 조합 관계자는 설계보다 시공사들이 내놓은 제안에 더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대우건설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50%, 롯데건설은 140%를 제한한 상태며 이주비는 대우건설이 10억 원, 롯데건설이 최소 7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주 경쟁은 10월 29일 1차 시공사 합동 홍보 설명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11월 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기업인 증인 신청 규모가 거의 200명을 웃돌아 올해 국감에도 기업인들의 줄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감 시즌만 되면 기업인들이 증인 소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기업인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4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산자위는 국감에 출석할 17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국감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네이버 등 굵직한 대기업의 증인들의 이름이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업계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 윤진호 교촌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정탁 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고요. 최정우 회장은 흰남노 태풍 대처 미흡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삼성 스마트폰 및 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영은 현대자동차 사장을 불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산자위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된 모습인데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불러 정책국감을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유통업계에서도 대표들이 대거 소환이 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환경부 노동위원회도 국감이 열리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하는 SKC 컴퍼니의 송호섭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올여름 한정판 기획상품으로 출시한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자발적인 리콜 조치에 나선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컵반 원료를 국내산 쌀에서 수입산 쌀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쌀값 하락 및 식품 물가와 관련해 박민규 오리온농협, 박상규 농심미분, 황성만 오뚜기, 황종현 SPC 삼립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윤홍근 BBQ 회장, 권원광 교촌 F&B 의장, 박현종 BHC 회장도 치킨 관련 외식 물가 정책 효용성 점검을 위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ICT 업계 쪽에서도 다뤄질 쟁점들이 많은데요. 이번 국감에 소환될까요? 네, ICT는 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요. 과방위는 증인 없는 국감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27일 여야 대립 속에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늦어도 7일 전에는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방위 국감이 다음 달 4일 열리는 만큼 기한을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앞서 과방위 국감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유영상 SK텔레콤, 구현모 KT, 황현직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 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 대표, 그리고 구글, 넷플릭스 한국 대표 등이 올랐었는데요. 이번 국감 ICT 분야에서는 인앱 결제 강행, 5G 28GHz 기지국 구축 미흡, 망 사용료 갈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과 쟁점, 포털 뉴스 투명성,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국감 시즌만 되면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국감 때마다 기업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연평균 52명이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증인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159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거의 1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을 증인 협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증인 신청 의원 이름을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증인을 부를 때 누가 무슨 이유로 부르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취지인데요.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 감사로 변질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다며 현재 정치권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이야기 김수빈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K-닉스를 통해 육선된 한국 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세계 랭킹 1위 경주마에 오르면서 마사회의 종마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올봄 시수말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세계 경주마 랭킹 1위, 브리더스컵 클래식 한국 최초 우승 등 최정상급의 기량을 선보인 닉스고. 2018년 미국 경마 무대에서 데뷔한 닉스고는 데뷔와 동시에 탁월한 경주 능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닉스고는 마사회가 해외 중축 개발 사업의 일환인 유전체 기반 기술 K-닉스를 통해 선발한 경주마입니다. 2017년 미국 킬랜드 경매에서 8만 7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원에 샀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상금만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K-닉스는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경주력이 검증되기 전에 우수한 경주마를 저가로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경주마가 데뷔한 뒤 우수한 성적을 내면 대회 상금 등 직접적 수익을 챙길 뿐 아니라 은퇴 뒤 시수말로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닉스고는 지난 1월 경주마 생활을 마치고 시수말로 번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배에 활용되며 종마 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닉스고의 교배료는 3만 달러로 책정됐는데 북미 상위 2% 수준입니다. 닉스고는 올해부터 미국에서 시수말로 활동하면서 첫 해 교배료만 40여억 원, 이후 닉스고의 자마가 경마대회 성적을 내면 현재 교배료의 3배 이상 수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마사회는 닉스고의 성공 사례처럼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국내산마 육성과 생산 수출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명 변경과 함께 사업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0월부터 신한투자증권으로 13년 만에 사명을 변경합니다. 회사는 올해 들어 변화와 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상태 전 미래에셋증권 IB 총괄 사장을 영입하고 여의도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등 굵직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지난 8월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자본시장의 대표 증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객을 중심에 두고 언제나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국제적으로 위기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경제TV가 개최한 센 라이브 포럼에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성장 해법이 모색됐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팬데믹 이후 국제 위기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는 위기를 기회로 다시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주제로 센 라이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선 반도체와 건설, 금융 등 국내 내수 위축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반도체 공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윤식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나와 반도체 시장 성장률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고 연관 산업이 불안정한 상태로 불황이 예측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최대 반도체 시장에서 수요는 큰 반면 자금률이 낮아 국제 정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K반도체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생태계 개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 시장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수익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단순 건설기업 진출이 아니고 수출형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직적 통합, 그다음에 수평적 다각화 등을 동시에 노리는 방법으로 진출을 해야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과 함께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업계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습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실장은 국내 금융사들은 이미 포화 상태로 새로운 수익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에 집중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조직 운영제도 개선, 공격적 투자, 해외 업무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컨트롤 타워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원입니다. 내일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은 27도, 대구 29도까지 치솟으며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 조금 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많겠지만 아침에서 낮 사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늘 흐리고 내일 새벽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6도, 춘천과 대전 1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인천 24도, 서울 2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1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광주 16도, 전주 15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에도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일요일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